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트루소셜에 글을 올린 것으로 봐서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메네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가 사망했다. 이것은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정의이기도 하다. 그는 수십 년간 우리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 죽음을 외쳐왔고, 우리는 매우 정교한 추적 시스템과 또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그와 함께 살해된 다른 지도자뿐 아니라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기회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많은 그 이란 혁명 수비대 또 기타 보안 경찰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우리로부터 면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내가 어제 얘기했듯이 그들은 책임에서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 수뇌부가 사라졌으니까 다른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고 이 평화적인 그런 단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자 팔라비 이란의 이제 마지막 국왕의 아들이죠. 망명 중인 인물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을 환영하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메네이 우리 시대 피해 굶주린 그 이란 신화의 인자는 굉장히 사악한 왕이라고 하고요. 수만 명의 이란의 아들, 딸을 살해한 자가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슬람 공화국은 사실상 막을 내렸고 머지않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란 당국이 이제 하메네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하고 이 군과 경찰 안보 조직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편에 설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팔라비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망명을 했고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하메네이 사망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사실은 이란 사태 발발 이후에 비트코인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크게 낙폭을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 비트코인은 충격을 받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 사태가 발발하기 전 가격대 레벨을 일단 넘어선 상황, 지금 휴일이라서 증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란 사태의 지금 전개를 그다지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CNN의 보도인데요.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잘 들리십니까? 네. 아직 녹화는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녹화는 시작 안 했고요.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방송 준비 중이에요. CNN이 보도한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이란 시내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만들기.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저기 그 PC가 설치된 숙소를 어렵게 잡기는 했는데 너무 그 사양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이 방송이 제대로 되나 이거저거 세팅하는데도 한참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편집 프로그램이 여기 마땅한 게 여기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한 번에 편집할 필요가 없이 방송을 한 번씩 한 번에 다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 버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채팅창을 보면서 뭐 질문에 답변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주제별로 오늘 여러 번 녹화를 나눠서 틈틈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녹화 방송이 끝나면요, 다 저기 바로바로 월요일까지 안 기다리고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현지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다니면서 좋은 정보나 여러분들한테도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런 거는 다음에 이제 음악 방송 같은 걸로 한 번에 몰아서 그때 다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여기 방송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도 제가 잡고 들고 해야 되거든요. 좀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1절 일요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보던 큰 흐름에서 항상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과연 그 방향으로 갔는지 같이 짚어볼 뿐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다운데요. 10월 10일부터 제가 중요한 변곡점으로 봤었죠. 오늘 이 노란 원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마우스를 잘 따라오세요. 자, 10월 10일 날 시장이 큰 변곡점이 됐다고 봤고 이때부터는 이제 11월 20일 한번 글로벌 차익 실현 전 세계 막 블랙 먼데이 나고 뭐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다 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괜찮다 하고 뭐 다시 산타랠리 어쩌고 하고 올라가지만 분명히 기관들은 절대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봤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건 최소 1월 둘째 주까지는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1월 둘째 주도 미뤄졌죠. 당시 1월 둘째 주까지 봤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관세법 같은 것도 미루다가 1월 둘째 주까지는 뭔가 자 S&P 500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 1월 달과 2월 달에 특히 이제 AI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어떤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나 뭐 전통 산업주 그런 데로 많이 좀 풍선 효과로 가서 특히 금년 1월, 2월은 다우하고 나스닥의 어떤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래도 좀 그 500개 우량주 미국을 대표하는 그걸로 되는 일단 S&P 500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한번 털리고 절대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일이 잘 풀려야 1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보던 불확실성 미국과 미국이 어떻게든 H200을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겠다고 했는데 시진핑이 이걸 어떻게 받을지 받는 조건으로 히토리를 얼만큼 줄지를 말을 안 해요. 그러죠? 그래서 1월 둘째 주 신년 연휴 쉬고 월가의 모든 트레이더들이 휴가에서 크리스마스 휴가와 연초 휴가에서 돌아와서 쉬무식하고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를 어느 쪽에 이제 할까라고 대충 정해야 되는 그때 달력상으로 1월 둘째 주까지는 그때까지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뭐 H200 받는 만큼 뭐 앞으로 잘해보자 유화적인 제스처를 나눌지 미국에서 관세법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뭐 심리 결과가 나올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본 거죠. 하지만 1월 둘째 주가 되어서도 어땠습니까? 대법원은 관세법에 대한 심리를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미뤘어요. 시진핑은 절대 미국에서 H200 건네주겠다, 엔비디아 젠슨왕도 그렇게 열심히 가서 주겠다 하는데도 좋다 싫다 말을 안 하고 회의만 해요. 이걸 받을까 말까, 히토리는 어떻게 할까. 굉장히 뭔가 쭉쭉 늘어지죠. 그런데 굉장히 웃긴 일이 펼쳐지죠. 예, 트럼프가 12월 말에 전략 어떤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2026년도는 뜨거운 말띠의 해다가 아니라 2026년도에는 우리가 적어도 작년 2025년도에는 불공평한 무역 불공정을 바로잡아서 전 세계가 미국의 부채를 십시일반 걷어서 공물을 바치면서 세금을 미국한테 갖다 대면서 미국 달러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관세를 갖다 바쳐서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저절로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두 번째 2026년도에는 이제 뭘 하냐. 그렇죠? 미국을 위협하는 뭐 중국 세력이나 아니면은 내 말 안 듣고 있는 그런 서반구에, 그렇죠? 이 미국판 시오니즘이 정치, 문화, 경제의 하나의 통일된 미국이란 거대한 하느님의 나라의 땅 아래 예전에 어떤 그런 자기들이 믿는, 물론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는 건 아닌데요. 자기들이 믿는 종파에서 미국판 시오니즘으로 새로운 땅에서 자기들한테 복속하는 영주와 같은 정치 사상과 종교 사상을 믿으면서, 이거는 완전 18세기 제국주의하고 똑같은 거죠. 예.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식민지 신국토를 개척하러 큰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에다가 조선 총독부 같이 뭘 세우고 유럽에 있는 왕과 교황님의 집으로 만드는 거죠. 영토를 그렇게 만들고 모든 정치 사상 그런 것도 여기에다 전수를 해서 뿌리 박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친유럽 친제국주의 정권을 세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종교 사상을 선교사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토속 신앙 뭐 어떤 그런 거는 다 이제 없애고 하느님의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죠. 예.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한테 당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목포에 근대사박물관 가가지고 많은 걸 봤는데 신사를 들여오잖아요.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짓고 영사관을 그 서양 바로크 양식으로 일본 영사관을 아주 거대하게 멋있게 지어가지고 아직 개화가 안 된, 개항이 안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입이 쩍 벌어지죠. 야, 외놈들 했는데 저렇게 건물이 저렇게 멋있어. 경복궁 저리 가라다. 저 서양 근대식 저 건물을 봐라. 그 앞에 신장로를 딱 말고 신장로를 만들고 조개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거기 막 일본 목조주택 우리나라 초가집인데 탁 지어서 거기서 다 살게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교육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종교도 신사를 지어요. 목포나 군산이나 이런 데다 다 신사를 짓고 인천이나 그런 데다가 참배를 다니면서 천황과 자기들의 어떤 뭐 그 건국 신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판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일본이 다 한 것이 서양 근대 제국주의 유럽 애들이 했던 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다시 그게 제국주의가 부활하는 거죠. 예. 미국판 시오니즘 마가파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2025에 나오는, 제가 작년부터 이게 그냥 트럼프 일기하고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들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 하느님의 땅을 다시 이 땅에 재건하는, 이상주의 영토를 지구를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옛날 유럽 식민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관세도 뭐 트럼프 일기 때처럼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닐 거다. 깜짝 놀랄 거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쳤지? 일기 때도 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가파들이 결국 이런 짓을 한다고?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1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 전 세계가 알죠. 미국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2026년도에 서방구를 잡아먹겠다 이거였잖아요. 서방구를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전처럼 식민지 시대처럼
그 밑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남미 전부 다 자기들하고 운동된 그걸 잡겠다 하면서 베네수엘라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죠. 우리가 작년부터 봤던 변수였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털어먹고 그린란드까지 먹겠다. 그런 식으로 1월 둘째 주 이후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1월 둘째 주까지의 세상의 그런 적어도 최소한 그때까지는 보자. 시장의 그런 거시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글로벌 큰손들은 미국 시장에 아무리 AI가 좋다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라고 했죠. 우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유럽의 연기금이나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국 시장에. 자본 시장은 아직도 미국과 유럽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 시장은 걔네들이 돈을 안 빌려주면 전 세계 국가나 뭔 사업이 안 돌아가요. 아직도. 예. 전 세계에 큰 그런 돈을 빌려주고 국책 사업과 나라의 차관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돈을 빌려주는 브로커들이 아이비예요. 인베스티튜드 제 뱅크, 투자은행들이죠. 그 10대 거대 투자은행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UBS, 뭐 그다음에 뭐 BNP 파리바 막 있잖아요. 그거 전부 미국하고 유럽 거예요. 맞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일본의 노무라 하나 막판에 하나 끼어 있고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은행권 전 세계 국책 사업이나 차관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사우디에서 네온시티를 짓겠다 뭘 할 때 그 모든 돈이 집행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쪽은 아직도 미국과 유럽 애들이 꽉 잡고 있어요. 걔네들이 안 도와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달러의 가치가 막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애들이 자기네 미국 시장에서 아무리 이익률이 좋다 해도 아주 월등한 이익률이 낮으면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환율이 변하기 시작하죠. 단단했던 기축통화가 물러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누구 때문에? 트럼프가 다극화를 촉진해서 우리가 4월부터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미국 자산 들고 있으면 이제 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 여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나 제일 많이 오른 빅테크 데이터 센터나 그런부터 빼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제 채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반기 이제부터 무조건 했지. 한 달 빨리 땡겨가지고 그랬죠. 6월부터 사실상 이제부터 무조건 했지. 전 세계는 무조건 했지로 간다. 했지라는 거는 자기 자산이 가만히 눈 뜨고 있는데 계속 쫄아드는 거를 방어를 해야 돼요. 환해지를 할 수 있더만 지금은 환해지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가 다극화로 가는 흐름을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15년 춘추 전국 시대를 보게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함부로 못 들어오고 오히려 고점일 때 조금씩 계속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꾸준히 조금씩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됐는데 10월 10일 날에 시진핑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얻어서 국제 무대에 나오면서 미국한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게 아니라 먼저 선빵을 쳤다고 했죠. 히토류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하면서 내가 너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무섭지 않다. 새로운 경제 시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이 더 세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질질 끌려가면서 일은 더 험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펀드는 그러지 않아도 미국 자산에 넣어봤자 이제 환차손 때문에 재미도 없고 슬슬 빼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중국이 세게 대응하고 트럼프도 그 꼴을 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지는 건 절대 싫어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터진 이란입니다. 이란 사태. 이란 사태가 터진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대로는 4월 초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요. 중국한테 완전히 끌려가요. 중국한테 H100 줄 테니까 히토류 줄래? 중국이 H100 지금까지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주든 말든 우리는 별로 급하지가 않은데 별로 우리는 아쉽지가 않아. 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야 트럼프 네가 밀어내는데 지금 옛날부터 너하고 그렇게 친했던 애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너하고 제일 친한 애들 아니냐? 걔네들이 금년 1월, 1월, 2월 사이에 전부 중국에 베이징에 와갖고 시진핑 밥 한 번 먹기에 중국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그 4명이 순서대로.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하든 중국하고 다시 손잡고 경제적으로 잘해보자. 경제 사절단 몇십 명씩 끌고 와서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 두려울 게 없죠. 이 정도면은 자 이런 상황에 됐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관세법까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잖아요. 중국한테 실질적으로 매기던 관세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저 이거 뭐 4월 달에 가가지고 원래 트럼프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4월 달에 베이징 가면 야 내가 엔비디아 H100 건네줬잖아. 마음 풀고 그거 받아. 그리고 관세도 더 이상 여기서 안 올릴게. 원래는 너 괘씸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작년 그 수준으로 금년 1년까지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쭉 갈 테니까 너도 그때까지는 히토리 좀 이만큼은 딱 주고 서로 좋게 좋게 가자.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H200 안 줘도 돼. 안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히토류를 지금 10월부터 통제를 했는데 이제 좀 이따 오늘 방송에서 나오겠지만 3월 1일부터 오늘부터 더 새롭게 무섭게 통제가 될 관련 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거는 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를 뭐 더 안 올릴 테니까 히토류 좀 줘 이러려고 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저절로 중국 관세가 지금 내려갔어요. 좀. 물론 5달 시한부긴 하지만 앞으로 뭘 더 갖다 붙이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죠. 법적으로. 이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데 중국한테 트럼프가 이 옥죄던 모든 게 지금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이 야, 뭐 콩 사달라고? 안 살 건데 미국 콩을 왜 사? 저기 브라질 콩이 훨씬 싼데. 다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협상의 조건을 할게요. 그리고 히토리도 너 한번 금년에 한번 진짜 너 중간 선거에서 박살 나봐라. 지금 당장 미국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군사에 지금 히토리 없어갖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거기서 더 안 주고 쪼인다고 해보세요. 트럼프 끝장납니다. 중간 선거. 지금 모든 카드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란 때리면 아주 자기들도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겸사겸사 이제 네타냐후의 간청도 있고 미국, 유럽 그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겸사겸사 이란을 지금 때리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란이 3대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서방이 이란을 그렇게 틀어 막았어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오히려 그동안 더 늘어났어요. 서방 제재 이후로. 아니 이란 원유를 아무도 안 사주 못 사주게 막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몰래 팔아요. 그림자 선단으로. 그리고 그걸 누가 실어가나요? 중국이 그동안 제일 많이 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든 전체 막 그 이란이 막 반항을 해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예전 아프가니스탄처럼 막 계속 전쟁이 길어지고 그래서 막 유가가 올라서 미국 유가까지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도박을 건 거예요. 네타냐후가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해가지고 트럼프랑 측근들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이거 말고 시진핑하고 이대로 가면 4월 달에 양보도 못 얻는다고 한 번 더 끌려간 다음에 중간선거 완전 말짱황되고 끝장나거든요.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란 정권을 이번에 전복을 최대한 빨리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큰 자기들한테 피해가 안 오게. 최대한 빨리 이란 정부를 완전히 전복을 시켜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나가는 석유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미국 통제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도 꼼짝 못할 것이다. 4월 베이징 협상에서.
히토류 주는 대신 이란 석유 예전처럼 싸게 줄 테니까 히토류 내놔. 그래야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간 건데, 자, 또 옆길로 빼면 안 되는데 빠졌네요. 자, 우리가 어쨌든 보던 흐름에서 10월달 요렇게 되고 10월 말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 이거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 당일날은 뭐 막 트럼프가 아주 좋게 우리 해결받다. 너무 시진핑과 나는 사이가 좋다. 오늘 또 그냥 밤새 노래방 가서 술 먹고 그때까지 뭐 우리 의형제 맺기로 했다. 말만 그러지. 한 1주, 2주 지나 보니까 어때요? 아하, 이거 시진핑은 앞으로 미국을 치고 올리면서 완전히 오히려 미국을 국제 정세에서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사실 아직까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구나. 그러면 작년 2025년보다도 앞으로 2026년에는 더 많은 거시적 불확실성과 예측 못한 상황과 공급망의 어떤 꽉 조이면서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커지겠구나 하니까 어때요? 11월 20일 날 다 빼버렸죠? 그동안 제일 많이 AI 때문에 오른 아시아, 대한민국, 유럽, 미국 돌아가면서 그때 48시간인가 36시간 만에 다 빼버렸죠? 그래서 그때 100일선 찢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S&P 500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간다 하는데 아니죠. 시장에서는 뭐 금리나 AI 맨날 그것만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거시적 큰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국부펀드, 연기금, 중앙은행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런 걸 본다. 여러분들이 맨날 월가에서 나오는 기사에서 나오는 이번에 빠진 건 뭐 때문에 빠졌다 그거 보는 게 아니죠. 걔네들은 한번 어디서 돈을 빼겠다 하면 5년, 10년이 걸려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여야겠다고 맘먹고 들어간 게 2013년도예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이게 그렇게 왜냐? 전 세계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돈이 생기면 다 미국 국채와 미국 자산이 제일 안전하고 튼튼하고 기축통화 좋아요 하면서 그것만 다 사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루아침에 돈을 못 떨어냅니다. 투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들고 있는 미국 자산이 똥값이 되면서 자기네 나라 금융기관이 빵빵 터져서 죽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살살살, 아직 미국 주식 충분히, 미국 채권 충분히 짭짤할 때 고점에서 달마다 조금씩 살살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지면서 자기들 금융기관이 터지지 않고 신용위기도 오지 않으면서 제값받으면서 미국 국채 이런 주식을 살살살 털면서 나와야 되는데, 워낙 몇십 년 동안 제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1, 2년이 가는 게 아니더라. 개미들은 뭐 하룻밤에 그냥 손절, 자기가 들고 있는 모든 주식 다 클릭 하나로 털 수 있겠지만, 이런 기관들은 5년, 10년, 중국만 해도 미국 채권 아직도 가장 많이 나지만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십몇 년 동안 덜어낸 결과입니다. 그러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때 11월 20일부터 말씀드렸죠. 시장은 어떻게 간다? 적어도 1월 둘째 주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오른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요렇게 가다가 또 틈만 나면은 고점에서 털고 해서 100일선을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100일선을 찍었을 때 만에 하나 거시적 상황에서 아주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을 해버리면, 여기서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 확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100일선 밑에가 무너지면서 확 떨어지는, 마치 제가 여기 컴퓨터가 좀 많이 사양이 딸립니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프리즈가 되더라고요. 시험방 예비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막 창을 띄우고 막 이거저거 프로그램 돌리면 멈춰버리더라고요. 이때였죠? 언제입니까?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띄고, 이제부터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날아간다. 아니다. 거시적인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고, 트럼프가 100일째 되는,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대충 그때 11월 며칠 날 취임했더라.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3월, 4월 그때쯤 한번 내려갈 수 있다 해서
진짜 100일선 찍었는데 100일선 찍은 게 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찍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데 찍고 정말로 기관들이 빠졌죠. 개미들은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하다 여기까지 털렸었죠. 4월까지 한번 털렸었죠. 그래서 정말 비슷한 쌍둥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시장의 모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100일선을 한 번 더 찍었죠.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100일선을 찍었고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100일선을 3번을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이게 빨리 끝나면 회복이 되면 좋아지겠지만 불확실성이 하나 지나갔다 하고 만약에 정말로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하메네이가 뭐 죽었다 이란의 고위 지도자도 다 죽었다 나머지 이제 막 스파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란 내부에서 막 시위를 해라 막 시위를 선동을 하고 하메네이의 그 압정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전복을 한다면 정말 그들 뜻대로 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종교 사상에 똘똘 뭉친 이란 이슬람 혁명 세력들이 아무리 유화책을 내놔도 나는 죽어서 알라의 천국에 가겠다. 차라리 타협하지 않고 하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중동 각지의 미군 기지를 상대로 정말 막 땅굴에 두더지처럼 숨어서 예전 베트남 전쟁처럼 그렇게 게릴라전으로 가서 뱀의 머리가 잘렸는데도 남아있는 몸통과 꼬리들이 끝까지 항전을 하고 또 그 이란 정부를 어떤 군부가 이제 쉽게 그런 내놓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간 보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대충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결국 이렇게 간다. S&P 500이고요.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100 말고 나스닥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부터 볼게요. 다우가 금요일까지 다우가 지금 제일 세죠. 사실은 나스닥이 버림받아서 이 일이 다 온 겁니다. 1월, 2월 동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저번 주부터 진짜 이제 데이터 뉴스가 뒤늦게 나오죠. 우리가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을 것이다. 계속 여러 가지 클루들을 보고 실마리들 힌트들을 보고 우리가 예상을 계속 해오고 짚어오고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 실제 이제 1월, 2월 설날 연휴 전까지 2월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제 한 달, 두 달 뒤가 나오죠.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2월 마지막 주에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전부 뭐냐? 기관들, 미국 주식에서 계속 돈 뺐다는 게 빼도 막도 못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 돈이 다 유럽과 특히 대한민국, 아시아, 일본으로 다 들어갔죠. 그런데 역대로 많은 개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6주, 7주, 8주 동안 다 받아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처지지가 않을 뿐이지 안에서는 두 달 동안 손바꿈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우인데 다우도 어제 금요일까지 보면은 이 가격이 어디 가격이냐? 1월 5일 가격이에요. 1월 5일 가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달 동안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종목별 말고 전체 지수를 보자면 평균 지수를 보자면 뭐 다우가 이제는 잘 나간다. 트럼프도 뭐 다우가 나 때문에 5만을 찍었다. 트럼프의 그 국토안보부 장관 여자 팸 본디도 국정청문회 가가지고 왜 저기 이민자 단속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못하냐 막 뭐라고 하니까 동문서답을 했죠. 화를 벌컥 내면서 지금 그걸 그따위 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없어요? 지금 어제 우리 위대하신 영도자 트럼프 수령님 덕분에 다우가 5만을 찍었어. 5만을. 막 승질을 내면서. 그게 그래서 미국에서 밈이 많이 됐더라고요. 동문서답. 다른 질문을 했는데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는 눈깔이 없냐? 다우가 5만이 된 걸 못 봤냐? 지금 그딴 걸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미국에서 막 엄청 그 당시 밈이 며칠 전에 됐더라고요. 다우 5만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번 주 금요일 2월 끝나고 나서 2월 마지막까지 가격은 1월 5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월 3일까지 연휴 끝나고 1월달, 2월달이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우가 좋다, 순환매가 좋다, 개미들한테 이리 와라 꼬셨어도 결국 어때요? 여기 보시면 2월 10일부터 그렇죠? 우리가 보는 1차, 2차, 3차 웨이브 2월달 조심하자. 1차 웨이브 끝났어도 2차 웨이브 끝났어도 아니 다음 주에 3차 웨이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니까 진짜 왔죠? 그리고 설 연휴 맛있게들 식혜랑 맛있는 거 드시고 쉬세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일이 계속 더 벌어질 수 있다. 보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월 말이 끝났는데 보니까 어때요? 1월 5일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개미들한테 다 넘기고 전 세계 기관들이 2달 동안 벌은 거 다 털고 나갔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받아 먹은 거죠. 다음. S&P 500 아까 보셨죠?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어제까지 가격이 S&P 500은 작년 12월 초 가격이에요. 작년 12월 초 가격. 야, 석 달치 다 발라먹은 겁니다. 여기 계획적으로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의장이 되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어떡하냐 나 걱정돼서 오늘 뺐다 야. 응? 야 지금 뭐 오픈 AI에서 뭐가 어쩌갖고 뭐 자전거래가 나 걱정돼서 이번에 뺐잖아. 내가 너무 겁이 많은가? 소프트웨어 주식이 지금 막 아우 나 정말 블루아울이 비트코인 어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빼면서 아닌가? 내가 너무 걱정했나? 또 뛰면 고맙네. 또 털고 이거 몇 번을 텁니까?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나가는 기관들의 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마침 또 트럼프가 곧 조만간 이란 때리겠다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빼면서 결국은 석 달치가 날아간 거예요. 석 달치가. 그러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100일선을 벌써 4번을 찍고 있습니다. 4번을. 4번을 찍고 있죠. 여기서 이게 완벽한 지지선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란을 침공한 것이 단기간에 이란 정권이 전복이 되고 끝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나중에 게릴라들이 살아가지고 이 전쟁이 길어진다. 야, 그럼 빠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무장 이슬람 그 부하놈들이 하메네이가 죽었어도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이젠 너 죽고 나 죽고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호르무즈 해협 그 영상 몇 개 만들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란이 제일 힘들어요. 왜? 이란이 몰래 갖다 파는 모든 석유가 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네가 제일 많이 손해봐요. 하지만 우리 지도자 하메네이도 죽었고 정권도 막 완전 흐지부지 되면서 정말 이스라엘 뭐 미국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차지하는 게 보이는데 나머지 무장 이슬람 세력이 내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알라신이 있는 저승까지 차라리 여기서는 내가 굴욕적으로 못 살겠다 하고 그런 점조직들이 물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와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뭐 나라가 뺏겼는데 뭐 호르무즈 해협 막아서 이란이 뭐 돈 못 벌고 그런 게 뭐 상관 있어요? 지금 이미 나라는 뺏겼는데 거기서 뭔가 계속 버티면서 호르무즈에서 일을 벌리게 되면 단순히 중국으로 나가는 그 석유 수출이 금지가 돼서 중국만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는 전 세계 유럽 특히 유럽 쪽에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안 사면서 유럽에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미국하고 같이 대주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동의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우리도 뭐 이대로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겐세이를 놔버리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재빠르게 다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싸워가지고 자기 컨트롤 하에 만약에 두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다음 주 중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죠. 예.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에너지도 거기서 막힙니다. 호르무즈에 특히 가스나 이런 거, 그죠? 다른 데로 이렇게 송유관으로 빼는 양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60%를 받아갑니다. 운임이 어떻게든 그 잘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다 해도 당분간 그 게릴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운송하는 유조선들의 보험료 수수료가 운임이 막 올라요. 이미 1월 2월 조만간 이란 때린다 하면서 1월하고 2월 사이에 벌써 대여섯 배가 올랐어요. 거기 유조선 운임이 보험료가. 그게 이제 빨리빨리 주유소 가서 넣으세요. 가득가득 넣으세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완전히 시장에서 뭡니까? 이미 글로벌 큰손들이 작년부터 미국 주식 이런 데서 급하게 돈을 털고 나올 때죠. 사실은 4월, 5월부터 조금씩 털기 시작했고 6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털었죠. 그리고 지금 10월, 10일 우리가 보는 쌍십절 이후로는 정말 무섭게 빼기 시작한 거고 이게 1월 달 와서 진정되나 했더니 1월, 2월에는 더 무섭게 뺐어요. 개미들이 다 받아 먹었을 뿐이에요. 이게 큰 지금 흐름입니다. 이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그동안 제일 많이 지난 3년 동안 오른 게 어딥니까? AI 관련 빅테크 AI 관련 사업들 아닙니까? 거기서 다 빼죠. 다 빼고 10월 10일부터는 더 무섭게 빼죠. 미국에서 지금 그동안 돈이 된다 하는 거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그 안에 서버 대주는 AMD나 델이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시스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반도체, HBM 대주는 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이나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AI를 활용해서 당장 돈 버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들이 돈 번대. 좀 정말 버는가?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갔죠. 근데 그 돈들이 이때부터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죠. 이때부터 뺀다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작년 9월, 10월에 저점 치고 다 빠집니다. 빅테크들도 똑같아요. 이 쌍십절 전후로 해서 다 빠져요. 나스닥이 쫙 제일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 가장 큰 손들이 터니까. 그러니까 AI 괜찮아?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뭔 쓸데없는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을 해라 차라리.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데 미쳤다고들 빼내 하는데 저 밑에서부터 큰 손들이 턱 미국 주식에서 빼가니까 왜? AI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지겹게 들었죠? 우리 채널에서 지겹게 얘기한 거죠. AI 못 믿어서 빼는 게 아니에요. AI가 물론 과잉 투자되긴 했어요. 그만한 돈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기만큼 주식으로 치면 짭짤한 데는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들이 달러가 약해지면서 자기네 나라 돈으로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렇게 올라도 해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니까요. 환차손이 나고. 그니까 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오른 것부터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부터 쭉 빅테크부터 정확히 작년 4분기부터 쫙 빠지는 거죠. 3분기부터 꿈쩍꿈쩍 했다가. 맞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100일선을 찍고 100일선을 밑으로 내려와서 100일선을 통과하려고 버티다가 내려와서 저번 날 한 번 올리다가 한 번 더 머리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럼 이제 나스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 똑같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란 사태, 호르무즈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정말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이란이 깔끔하게 빠르게 정권이 국민들이 다 나와갖고 시위하면서 정권이 전복이 되면서 베네수엘라처럼 빠르게 자기들 손아귀에 뚝 떨어지냐 라면은 그때는 얘가 100일선을 나스닥에 빵빵 치다가 딛고 올라가겠죠. 살아나겠죠. 1월, 2월 동안 엄청나게 작년 4분기부터 특히 뭐 소프트웨어 뭐나 이런 거 해서 물타기 했던 분들 숨통 한번 트겠죠. 하지만 만약에 일이 안 좋게 들어간다. 그러면 나스닥은 100일선 빵
빵 3번 찍다가 내려오겠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계속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지만 뭐 그때그때 들어가서 넣다 뺐다 잘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됩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저는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시고. 근데 저 같은 쫄보는 넣다 뺐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손이 느려서 그런가? 이거 잠도 많아가지고 이게 밤새 이거 어떻게 돼서 뭐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어떻게 해지를 하겠다. 근데 해지를 뭘로 할 것이냐? 우리나라 주식이 늘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 이재명 선생님께서 뭐 하셨더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같이 봤잖아요.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오늘 내용은 다 바로바로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식사하시다가 볼일 보시다가 다들 볼일 보시고 오늘 저녁 늦게부터 아마 통째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고 메모리도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넣어놓겠다. 작년부터 달러에서 모든 돈이 빠지고 국장이 바닥치고 오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비트코인이 좋더라. 좋을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미 작년 금과 은 제 채널에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이런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저작년에는 금의 1차 변화에 바람이 불었고 작년에는 은의 2차 변화에 바람이 분다는데 정말 불었고요. 그리고 연준이 넘어가는 거 보면서 특히 하반기부터는 저는 무서워서 무조건 금과 은 주식도 이제 다시는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도 저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주식은 손을 안 댈 것도 같네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작년 여름에 했었죠. 그냥 금과 은 들고 가는 게 저는 제일 속이 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달러도 약해지지만 달러만한 대안이 없어요. 유로화도 그렇게 잘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에 새로운 패자가 오기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과 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 같다라고 봤던 거죠. 네. 러셀 2000도 볼까요? 자, 러셀 2000도 지금 그동안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안 오르고 있더라.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서 금년에 금리 인하도 팍팍 할 것 같다. 거기다가 기업들 감세 엄청나게 해주고 세수 혜택 주고 지금 금년에 엄청나게 몰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날라갑니까? 중소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지금 US 스몰캡 2000, 러셀 2000 주식들이 날라가겠죠. 다들 기대 만땅이죠. 근데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해서 빅테크 AI가 힘을 못 쓰니까 전부 다 일이 몰려가는 거죠. 풍선 효과로 다우에 몰려가듯이. 그래서 다우하고 러셀 2000 지수가 금년 1월, 2월 달에 나스닥이 힘을 못 쓰는 사이에 쫙 오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100일선까지는 아니고 지금 50일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있죠. 어제까지 51선을. 그런데 어제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 1월 12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두 달치가 사실상 털리고 있다. 재미 보러 들어간데 사실 크게 재미 본 데는 거의 없더라. 1월, 2월 달 다 그냥 설거지만 됐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나마 이제 되는 게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대표적으로 봐도 이 안에 이제 빅테크냐 AI냐 소프트웨어냐 메모리냐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너무 크게 엇갈려요. 그러니까 반도체주 잘못 AI주 잘못 걸렸더라다가 지금 폐가망신 난 사람이 있고 메모리 우리나라 삼성, SK, 하이닉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득 본 사람도 있겠죠. 같이 끼어 있는데 지금 반도체도 어제까지 해가지고 사실 1월 22일 그나마 제일 건전하게 살아있는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한국 주식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은 위험합니다. 과매도 돼서 겁나죠?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증거 한번 정말 그랬나 봅시다. AI 이제 과대평가됐다.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 이제 대놓고 이제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무시 못합니다. 빅테크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역대 사상 최고로 더 많은 돈을 들이부을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그러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현금이 많다는 빅테크 회사들도 금년에 자기들 현금 유동성의 92%를 여기다 쳐박아야 돼요. 꼬라 박아야 돼요. 근데 그 92%가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채를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진짜 물론 빅테크가 망할 일은 없다고 보지만 돈 투자한 만큼의 돈이 매출이 금방은 안 나오는데 계속 언제까지 주식에 돈을 넣기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크니까 일단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특히 이런 기사가 이제 이번 주에 다 나왔죠. 무디스에서 빅테크를 신용 등급을 재평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좋은 빅테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재평가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와, 이게 정말 꿈도 못 꾸던 얘기죠. 왜 그러냐? 실제 부채가 수십조 원이 더 많은데 숨기고 있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뭘 숨겼냐? 바로 특수목적법인.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약 작년 한 9월쯤에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9월? 8월? 그쯤에 제가 빅테크들은 진짜 돈을 벌고 있는가? AI는 진짜 뭐 그런 영상 몇 개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다 자기들 재무제표에 부채로 들어가는 빅테크들이 AI 특히 메타가 그러죠. AI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에 엔비디아 칩을 다 넣는데 그 자기들 다 돈으로 투자하는 설비 아니에요. 근데 밖에다가 어떻게 특수목적 합작 법인을 만들어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금융회사가 하나 끼워요. 금융회사가 밖에서 엔젤 투자자들을 모아요. 그 모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칩을 사서 꽂아요. 그러면 메타는 거기다가 나 이거 좀 임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모아서 빚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저기서 무슨 금융회사가 이렇게 투자받아 지었는데 우리가 그거 임대하는 거예요. 계약 맺고. 그 데이터 센터 내가 1년만 쓸게요. 임대료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특수목적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금융사를 끼고서 대출 브로커를 끼고서 이거 예전에 그 우리나라 부동산 사기꾼들이 많이 해먹던 법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자 봐서 하는 건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용하는 그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상의 편법인데 엄밀히 말하면 부채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번 주에도 빅테크들이 지금 몇 주 전에 다 자기들 실적 발표 다 했죠. 또 엄청나게 뭐 깜짝 실적 발표 대단하다. 그런데 요런 거 다 지금 이게 제대로 부채로 잡히면 그만한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 이미 몇 달 전에 지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석 달인가 지나고 나서 마이클 버리시가 나와서 그 사람이 또 지적을 했어요. 기억들 나시죠?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시가 나와서 내가 왜 빅테크 엔비디아의 공매도 친 줄 아냐? 답답해서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지금 이놈들이 부채를 그렇게 감추고 있어. 편법을 써서. 그 사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더 몇 달 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그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빅테크들이 자기네가 지어놓고 딴 데서 지은 거로 고맙습니다 하고 임대료만 내고 임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우리 부채가 아니다. 회계상에 그 꼼수를 넣고 임대도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우리 석 달, 뭐 1년 임대하고 다음에 또 쓸만하면 그때 가서 재계약, 임대 연장하고 그렇게 하렵니다라는 거. 이것도 꼼수라는 거죠. 왜? 그것이 회계상에 자기들의 부채로 이제 정말로 잡히려면은 정말로 이거를 내가 꼭 나 1년 뒤에는 그 임대할지 안 할지 몰라.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부채로 잡을 수 없어. 근데 예를 들어 7, 80%의 확률로 1년 뒤에도 뻔해. 이거 계속 임대할 수밖에 없어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 회계상에 근데 꼼수가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막 돈 엄청나게 월급 많이 받는 회계사들 막 회계 법무팀이 쫙 있겠죠. 머리 굴려갖고 온갖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데이터 센터를 1년 뒤에는 연장할지 안 할지 지금 몰라요. 가봐야 알지. 뭘 모르긴 뭘 몰라. 앞으로 10년 쓸 거면서 자기네 회사 아닌 척하고 그죠? 무조건 쓰게 되는데 그 자기들 그 뭡니까 회계 거기에는 1년 뒤 연장은 평가해보고 결정해야 됨. 아직은 모름. 그렇게 해서 부채로 안 잡는 거예요. 이런 꼼수도 하고 맞죠? 그리고 더구나 가장 더 무서운 건 거기 들어가는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앞으로는 또 뭐 루비인가 뭐 최신 칩이 1년에 하나씩 나와. 1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느라고 우리만 옛날 AI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비싼 어마어마하게 비싼 엔비디아 칩을 최신 칩으로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전부 다. 몇백만 개를. 몇십만 개, 몇백만 개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 우리 내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우리는 임대만 하고 있다니까요. 특수목적 합작법인 해서 그거는 지들 사정이지. 우리가 그거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자, 이 뻔히 눈에 보이는 이게 안 걸릴 리가 없는 지분데 빅테크들이 몇 달 전부터 1년 거의 6달, 10달 전부터 이런 편법을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쓰고 있냐. 이게 안 걸릴 줄 알았나?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 아부해서 빅테크들이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하게 아부해서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뻔뻔한 짓을 해도 트럼프가 다 막아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AI에 대한 기대가 꺼지니까 이제부터는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나와서 야 솔직히 지난 한 1년 가까이는 내가 트럼프 무서워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어. 이게 뭔 장난질이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빅테크가 이런 뻔한 사기를 치고 있어. 재평가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사실 그래서 빅테크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죠. 월가 전문가들이 M7 빅테크들은 당분간 계속 고전할 것이다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쓸데없는 회계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진짜 팔아서 바로바로 또박또박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메모리칩 회사들. 그렇죠?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도 그런데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졌죠, 지금? 예. 앞으로 더 이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브로드컴,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이나 SK나 삼성 같은 게. 근데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데 오직 이것만 믿을 수 있겠다고 빅테크에서 빠진 돈들이 이리 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과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거시적 얘기 하나만 나와도 싹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도 힘들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슬슬 차익 실현해야 되죠. 실제 2월 달부터 작년부터 금년 1월, 2월까지 우리나라 SK하고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이런 거시적 일이 있을 때마다 팍팍 털고 있어요. 근데 뒤늦게 들어온 우리나라 개미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먹고 있죠.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면 몇 달 먹은 거 까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알아서들 뭐 잘 하시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빅테크 AI가 앞으로 더 나가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까지 나왔죠. 대법원 관세 판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었다. 이거 지난주 방송에서 다 했고 카톡으로도 했으니까요.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빵빵 오르기도 했죠. 엔트로픽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죽는다는데 아니다. 우리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날 또 빵 오르고 그렇죠? 강세 엔비디아가 실적 좋을 것 같다 해서 또 막 강세 오르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금방 또 희망을 주면서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개미들은 못 빠져나가요. 그렇죠? 자꾸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리는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물타기 하는 양도 많아지고. 자.
그래서 공포가 완화됐다, 올랐다. 뭐 AI 공포 보고서가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 확률은 반반인데 그거 핑계대고 한번 쫙 빠졌었죠. 그 공포 보고서를 낸 시트리니 대표도 당황스러워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시장에 사실 좀 레벨이 좀 떨어지는 듣보잡 수준인데 우리 보고서 우리 회사에 관심도 안 주다가 그거 냈더니 그냥 월가가 나 때문에 놀랐다고 핑계대면서 다 빠졌네 그날. 이 사람도 깜짝 놀라죠. 이 사람 이제 이런 거 노이즈 마케팅이죠. 이번 기회에 이 사람 날마다 글 쓰고 날마다 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자기도 스타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죠? 취지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가게 선전 많이 해야죠. 그럴 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AI가 어쩌고 뭐 하지만 지금 10월 10일부터 본 우리의 흐름 작년부터 이게 2월 2일까지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이제 대충 마무리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라는 건 무슨 의미냐? 작년 10월 10일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쏟을 수 있다. 11월 20일에 쏟았죠? 100일선까지 그때 뽑았지만 이제 이것이 정말 이제 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기관은 이때부터 시장은 무조건 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이때부터 시장은 달라졌다. 변곡점이 왔다. 그러죠? 그리고 그 변곡점이 지금 11, 12, 1, 2 넉 달 동안 지금 계속 덜컹 하면서 옆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죠? 지금 네. 넉 달 동안 이러는데 이 흐름이 그때 우리가 봤던 게 한 번 더 100일선을 찢는 이렇게 됐다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했는데 정말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찢다가 정말로 100일선 밑으로 떨어져서 크게 빠지냐 위로 오르냐에 분기점까지 왔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변동성이 살아나면 쭉 올라갈까요? 개미들의 힘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 밑에서는 기관들은 계속 금리에도 뺄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이제 대신 그동안 뭐 유럽의 방산주나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만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중국하고 4월 달에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안에 딥시크 4도 나오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시장이 여기서 잘 되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미국 주식은 가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이 계속 살면서 금과 은이 다시 또 쭉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까지 넉 달의 여정이 끝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나냐 더 푹 빠지냐는 이란 사태 봐야 되고 호르무즈 해협 사태 봐야 되고 딥시크 봐야 되고 4월 달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담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 봐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히토류 통제가 더 심해지면서 은까지 전략 통제가 한두 달 사이에 나오는가도 봐야 되고요. 볼 거 많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살아나는가.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지막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자, 비트코인 보세요. 제 차트에서 자, 이 밑으로 빠지면 끝장이고요. 이 밑으로 빠지면 끝장이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 요 밑으로 빠졌을 때부터 채굴업체들, 토큰 거래 플랫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도 같이 빠지게 되면서 사모펀드들 짜잘한 것들 지금 나중내 하면서 하나둘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큰 문제로 번지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동산처럼 연착륙입니다. 이대로 얘가 여기서 버티면 연착륙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6만 6천 정도 되네요. 지금 이게 여기서는 더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롱숏 청산 다 끝나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빠지면 이미 롱숏 청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본으로 들고 있는 애들도 던지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밑으로 빠지면. 지금 이게 한번 빠졌었죠? 빠졌다가 쇼스키즈로 빵 올랐다가 어제 이란 때리네 마네 하니까 한번 쭉 드디어 미국이 이란을 때렸네라는 소식이 쭉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지금 걸리고 딥고 일어나죠. 하메네이 죽었다 어쩌다 하니까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혼자 요거 매경 월가일보에서 나온 속보를 봤는데 우리가 왕의 아들이죠. 망명 계통을 해야 하고 상황이 크게 낙폭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하메네이 사망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사실은 이란 사태 발발 이후에 비트코인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크게 낙폭을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 비트코인은 충격을 받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 사태가 발발하기 전 가격대 레벨을 일단 넘어선 상황, 지금 휴일이라서 증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일단 이란 사태의 지금 전개를 그다지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저번 2월달 3차 웨이브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지선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려놨거든요. 66,000 정도입니다. 보이시죠? 이 지지선이 사실상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잘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버렸다 해서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청산매매 다 정리되고 나서 나온 찐 바닥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며칠째 보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2월 23일 날 빠졌다가 금방 이제 조금만 먼저 청산되면서 올라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여기 살아나는데 지금 이란을 때렸다라는 소식이 여기를 한번 또 무너졌다가 하메네이 죽으면서 전쟁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느낌에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이 턱선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란 전쟁을 별거 아닌 이벤트로 본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죽냐 사냐 마지막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연착륙이 아니라 어딘가 뻥뻥 터지면서 정말 경착륙이 올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 부도나고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버텨줄 수 있는 거고 이미 정리할 애들은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흔들흔들 여기하고 여기 박스권이겠죠.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박스권 하면서 연착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부실 기업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이 큰일로는 번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란 사태나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아까 쭉 말씀드린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사모펀드 시장에서 뭔가 하나가 더 터지는 거 주식이 폭락하면서 그리고 딥시크가 뭐 나오면서 주식에서 더 많은 투매가 나오는 거 그런 일 생기면 비트코인도 이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대출 펀드 금융기관 문제가 되면서 주식도 같이 빠지고 주식도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100일선을 넘고 살아나냐 100일선을 도전하다가 100일선 밑으로 푹 빠지냐 기로에 서 있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근데 주식이 빠지게 되면 주식의 사모펀드 관련된 AI 같은데 많이 대출을 끼고 있는 사모펀드가 또 어딘가가 터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모펀드가 터지면 그 사모펀드에 도움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기업들이 그나마 버티던 기업들이 터진다는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려고 다 던진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 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돈 빌려준 투자기관들이 다 터지고 사모대출 펀드가 더 터져. 서로 악순환이 돼요. 주고받고. 지금 모든 게 퍼펙트 스톰처럼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 따로 보고 뭐 이란 전쟁을 뭐 어떻게 본다.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쭉 다우, S&P 500, 나스닥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보던 흐름의 1차 정리를 제가 끝냈습니다. 제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3월부터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여기서 일이 이게 회복이 어찌어찌 못되고 안 좋은 그게 돼서 밑으로 확 떨어지게 되면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사모대출 펀드도 빵빵도 터지고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위험은 확 올라가고 모두가 안 좋아집니다. 살아나야 그나마 비트코인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면서 연착륙이 일어나고 금융시장도 문제가 안 되고 미국 실물경제까지 움직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는 지금 순전히 뭡니까?
경제 지표가 그동안 좋게 나온 거는 K자 양극화 경제에서 돈 있는 부자들이 돈을 써줬기 때문이에요. 돈 있는 부자들은 왜 썼냐? 대부분이 주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주식에서 다 털리고 손해가 나면 걔네들도 허리띠 쫄라매고 돈을 외식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가는 다시 살살 오르는데 자극받아. 스태그플레이션. 작년 여름부터 제가 만들었던 영상. 전 지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해야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건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이 마지막 지지선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신 미국의 3대 지수 100일선에서 까짝까짝 노는 거 3번, 4번 두드리고 있는 거 다 같이 보셨죠? 이게 지금 하나로 이 밑에서 떨어지면 서로가 악순환을 끼치면서 모든 일이 다 비트코인, 주식, 그 다음에 실물 경제, AI 거품, 모든 게 동반, 사모대출 펀드, 이거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를 왜 이 지경까지 끌고 갔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마가파한테 책임이 제일 크지만 그 얘기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지금 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식사 드셔야죠. 점심시간. 예. 근데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 시장의 모습을 해서 거시경제 한번 첫 시간에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 드디어 나온 뉴스죠. UBS 그 세계 이제 몇 대 그 투자은행장이 여기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오네요. 전 세계 증시에서 미국만큼 잘 나가는 데 없고 전 세계에 이게 과연 지구 경제가 맞나 할 정도로 미국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주식 시장이. 야, 이거 뭐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절이었는데 미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어요, 이번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다는데 핵심 이유가 달러 약세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본 게 드디어 기사로 나온 겁니다. 딴 거 없어요. AI 뭐 연준 의장 어쩌고 달러가 약해져서 다른 나라에서 달러가 계속 약해지는데 미국 주식에 돈을 넣고 있을 수가 이제 없다니까요. 작년에도 그런데 금년에는 더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달러의 무역 가중 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환해지를 하지 않은 기준에서 미국 주식은 약 4%가량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사실 미국 돈이 미국 증시 나는 돈 벌었는데 나는 미국 증시 갖고 지금 10% 벌었는데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에서 돈 벌었는데 하면은 원화로 야, 나 삼성전자에서 돈 벌었는데 나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짜장면 값이 다 올라 있어. 왜? 짜장면 재료가 다 달러 주고 수입하거든. 그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져서 코스피로 아무리 돈 벌어서 이만큼 돈 벌었는데 실질 구매력이라고 아세요? 이 돈으로 내가 시장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서귀포 올레시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이상한 시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5년째 사는 친구한테 현지인 토박이들이 가는 맛집을 지금 계속 소개받아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저녁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여행 끝날 때쯤에 카페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라고. 야, 정말 어디 관광지에 말도 안 되는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한데 가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 행복한 집들이었습니다. 꼭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랑 해서 기대하세요. 지금 뭔 얘기하다 옆으로. 이거 지금 녹화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야, 뭐더러 한국 주식 아냐? 한국 주식에서 돈 벌어봤자 밖에 나오면 짜장면 값은 이미 올라있어. 돈 번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 주식을 작년부터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미국 주식에서 이만큼 돈 벌었는데 야, 지금 달러당 원화가 지금 야 1,400원 넘어서 야 좋더라. 뭐더러 한국 주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 구매력이 바뀝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역 가중지수 10% 하락할 경우 환해지 하지 않으면 미국 주식은 가만히 들고만 있어서 4%가량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지금
엊그제부터 이게 플러스로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환율만 보면 달러당 1,450원 아직도 1,450원이야 하는데 실제 그 원화를 가지고 밖에 와가지고 물건을 살 때 달러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체감으로 안 오지만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사실 환율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올해 들어서는 더 심해졌죠. 해외 증시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무섭다. 지금 보니까 2026년 들어서 전 세계 미국 빼고 다른 나라 월드 지수가 8% 상승했는데 미국의 S&P 500은 1월, 2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보합권이에요. 돈 번 게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주식에 넣었으면 8%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일본 반도체 연초 대비 17% 두 달 만에 상승했고요. 유로스톡스 유럽도 7%나 올랐대요. 그리 다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기관들 돈이. 근데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다. 또 작년 4분기부터 치고 오른 거죠. 이제는 조금 이런 거시적 상대 지금 보셨죠? 100일선에서 비트코인이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때요? 메모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 메모리를 꽂아 넣는 엔비디아나 데이터 센터가 그만한 계획된 만큼 구매를 못 해줄 거다라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1년, 2년 안에 외국 애들이 이만큼 사주겠지 한 것이 그것이 확 줄어들 수 있으니까 충격을 한번 받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충격을 똑같이 글로벌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조심해야 되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아니라 사실 이번 주부터 조심했어야 되죠.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죠. 트럼프의 이런 얘기 지금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물타기 아니라고 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가 역대 최고로 지금 저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지금 그동안 이 몇 달 동안이 거시적인 흐름을 못 보면 미국 주식에서 월가의 꾼들 얘기만 듣고 맨날 그러셨으면은 아마 틀림없이 물타기들 많이 했겠죠. 전 세계 개미들이. 이제 와서 버릴 수는 없어요. 자꾸 이게 바닥인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살아나서 좀이라도 손해를 만회하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거시적인 흐름이 최악으로 가면은 이 밑에가 이제 지하실로 떨어질 수 있다. 작년처럼. 지금 그 분기점이 지금 다음 주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조심해야겠죠. 바짝 긴장해야겠죠. 미국 기술주 너무 비싸다. 유럽 증시로 2주 연속 1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추세라면 2월 말까지 자료는 앞으로 한 2주 있어야 나오겠지만 2월 한 달 월간 기준으로 미국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유럽으로 간 금액이 사상 최고치가 될 것 같다. 맞죠? 이제 진짜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2월달 상순에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해가지고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때 이 돈 다 빼서 다른 데로 빼내는 거다. 글로벌 자금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월가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AI가 무서워서 뺐대. 소프트웨어가 클로드 엔트로픽에 나와서 클로드 코드하고 클로드 오퍼스가 새로운 걸 나와서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제 돈 못 벌어서 어떡하냐 그런 것 때문에 빠졌대.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그럴 일 없으면 다시 오를 거야 걱정 말어 말들은 그렇겠지만 그거는 월가에서 꾼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계속 제일 큰 돈을 들고 움직이는 글로벌 큰 손들이 그런 핑계가 있을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탁탁 블록딜을 던져갖고 투매를 하고 얼른 환전해가지고 도망쳐 나는 여기 못 있겠어 하고 계속 돈을 빼서 외부로 나간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눈에 보이는 거는 예전 같으면 국채로 개미들은 가지만 지금도 그러죠. 국채들이 지금 주식들이 저렇게 빠지는데 국채들 보세요. 국채가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놀았는데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제 금요일날
이란 때린다 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 박스권에서 가는데 이렇게 이 국제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미국 국제 인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겠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전자산 국채가 좋아서. 그렇죠? 그러나 이게 그래서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 이 거시적 불확실성에서 주식 팔고 글로벌 큰손들이 미국 국채를 산 걸까요?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저번 주 카톡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이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달러하고 미국 국채나 이런 걸 봤었는데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것도 제가 금요일 날 여행 온 와중에 잠깐 봤더니 예를 들어서 영국 봅시다. 영국 10년물 국채. 영국 10년물 국채도 쭉 빠졌어요. 영국 국채 시장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 시장으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래요. 이렇게 프랑스도 지금이 중요한 이 라인인데 이 밑으로까지 프랑스 국채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독일 볼까요? 독일도 똑같아요. 동시에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쳐놓은 그 중요한 이 지지선 보이시죠? 이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방금 보셨죠? 동시에. 그게 뭡니까? 전쟁이 터졌다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다 달러로 우르르 도망가고 미국 국채가 최고야. 미국 국채로 우르르 도망가고 일본 엔화가 저 서양 놈들 치고받고 할 때 강 건너 저기 동양은 조용하더라. 아시아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에서 일본 엔화로 도망가고 일본 국채로 도망가고 이게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이 작년부터 춘추 전국시대 달러 붕괴 1년차부터 무너졌고 금년 1월 2월에는 더 이제 이게 말도 안 돼 급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엔화는 또 다르죠. 어때요? 일본 10년물 금리도 저렇게 뚝 떨어지나요? 아니죠. 떨어지다 그냥 오르죠. 다시 별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 뭔 얘기입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뭐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더 풀고 그다음에 뭐 우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보셨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쟁이 난다, 뭔 일이 터진다 하면 전부 미국 국채로만 갔다 한 거예요. 그게 최고지. 근데 지금 아니에요. 미국 국채로도 가고 프랑스 국채로도 가고 영국 국채로도 가고 독일 국채로도 가고 다 같이 갔죠. 그 돈들이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지난 2월 28일까지 미국 주식 팔고 그 돈이 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있는 개미들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그걸로 헤지펀드들은 미국 국채를 많이 미국 시장에서 샀겠죠. 그러니까 미국 S&P 나스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미국 국채로도 돈이 간 거예요. 주식 비중하고 국채 비중을 8대2로 잡고 있었다면 이번에 급하게 60도 40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우리 설 연휴하고 마지막 둘째 주 동안.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글로벌 큰손들은 1월, 2월 계속 미국 주식에서 빼서 그걸 미국 국채로 가기보다는 대부분 환전해서 지네 나라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의 경제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다. 여기 실제 보면 나오죠. 2월 달에 계속 이렇게 빠졌다는 거고 글로벌 자금이 미국 증시를 떠났다. 2월 달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해서 미국 주식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 유입되는 비중이 3년 전만 해도 92%였는데 최근은 26%로 급감했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팔고 나가기만 하고 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개미들은 역대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기사 보면 개미들은 지금 1월, 2월 달에 역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 주식에. 기회다 하고. 그러나 미국 주식으로 전 세계 돈이 들어온 금액을 보면 예전 92% 26%로 급감했다. 즉 뭡니까? 진짜 큰손 기관들은 안 들어오고 그 짜잘한 코 묻은 돈 개미들만 열심히 들어왔다 이거예요. 대신 그 펀드 돈들이 어디로 갔냐? 대규모로. 대한민국. 특히 최근 6주간 한국 주식시장에는 역대 최대치. 그러죠? 심지어
미국 개미와 미국 기관들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2월달 들어와서. 특히 미국 헤지 펀드들 소개시켜드렸죠. 저번 주에 우리 설 연휴 때 2월 셋째 주에 가장 많은 헤지 펀드들 돈이 주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그나마 미국 주식에 아이고 우리야 고맙지 하고 큰손들이 빠져나갈 때 받아먹던 단기 투자하는 뭐 시타델이나 그런 헤지 펀드들하고 개미들이 열심히 미국 시장에 끝까지 남아서 놀았는데 얘네들도 2월 셋째 주부터는 무섭게 나왔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아 이거 아니다. 아시죠?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고 상호펀드 블루아울 문제 터지고 얘네들도 아 이건 아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이제 개미가 나오겠죠. 좀 있으면. 미국 개미들은 일단 빠졌다. 여기 보세요. 미국인들이 최소 1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이만큼 뺐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2월에 더 많이 뺐다.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재밌죠? 글로벌 큰손들이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쭉 빼다가 작년 4분기부터 무섭게 빼면서 미국 유럽 시장으로 들어왔고 금년 1월, 2월까지 나타난 이 복잡한 거시적 상황을 보면서 최근 2개월 동안 더 많이 빼고 더 무섭게 뺐어요. 그리고 그 돈을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환전 다 해서 지네 나라로 가져가서 유럽 주식도 사고 아시아 주식도 샀다가 요즘 2월 말에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이란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 대한민국 주식 팔고 유럽 주식 팔고 일본 주식 팔아가지고 일본은 빼고요. 그걸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채를 샀다고요. 대한민국 국채를 사고 유럽 국채를 사고 했다고요. 즉 위험 상황이 왔는데 거시적인 위험 상황, 전쟁 상황, 엄청난 위험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미국 자산에서 돈을 빼고 도망가는 거는 멈출 수가 없다. 이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돈의 큰 흐름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진 않고 오히려 나온 돈이 다른 나라 국채를 오히려 더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죠. 정말 그랬는가 달러를 한번 볼까요? 달러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날 지금 지난 2주 동안 방향을 못 잡아요.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달러가 이게 강해져야 맞나 약해져야 맞나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지금 이런 앞으로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갑자기 막 일이 커지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까? 유럽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호르무즈 해협 얘네들도 가스 뭐 야 이거 정말 믿을 데가 없어요. 그럼 예전처럼 그래도 미국 걸 사? 아 미국 거에서 계속 돈 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부터 해서 사모펀드부터 AI부터 해갖고 지금 다 간당간당 하고 있잖아요. 이거 빠지면 미국에 있다 큰 코 다쳐요. 유럽에 놓자니 유럽도 지금 그동안 너무 유럽하고 대한민국에 엄청 왔어요. 근데 지금 오를 만큼 원래 과매도 돼서 채권으로 도망가는데 이란 전쟁까지 터져?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 가도 비 맞을 것 같고 저기 가도 비 맞을 것 같고 여러분 이 처마 밑에 가도 저 처마 이 우산은 찢어졌고 어디로 가겠어요? 금하고 은밖에 없죠. 너무 그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물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지금 선물 시장, ETF 시장에서 하는 거 말고 현물 시장에서는 아마 굉장히들 많이 결국은 이 기회에 지금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달러가 이렇게 되고 있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유로화를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있다. 프리즈 얼어있어요. 네? 파운드 볼까요? 영국은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한번 떴다 갔지만 결국 똑같죠? 네. 다 비슷합니다. 스위스 프랑
안전한 데는 스위스 프랑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너무 갔어. 너무 몰려가고 여기 자리가 너무 비좁아. 스위스 프랑도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죠? 자, 이런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S&P 500 좋다 해도 14%밖에 못 올랐다. 1년 동안. 그러나 일본 니케이 지수가 43% 올랐고 유럽이 26% 올랐고 중국도 23% 올랐고 한국 코스피는 2배로 뛰어. 말해 뭐해. 코스피 작년에 안 했으면 바보였다. 그죠? 2월 아시아 증시 특히 1월 2월달 2월달에 제가 1차 2차 웨이브 앞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뭔 일 뭐 이란 전쟁이든 뭐든 지금 뭐 딥시크든 흔들릴 텐데 제가 2월달에 보자고 한 게 뭐였죠? 그때 흔들릴 때는 글로벌 큰 손들이 일시에 모든 차익 실현을 다 해가지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모두가 흔들린다. 모두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와중에 누가 제일 빠르게 회복하고 제일 탄력 있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다시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서 그런 차이가 나올 것이다. 봤죠? 누가 제일 먼저 살아났습니까? 대한민국 코스피예요. 아시잖아요. 1차, 2차, 3차 웨이브 두드러 맞아갖고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사이드카 매도 사이렌카 뭐 낑낑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낑낑 하면서 올라갔죠. 그런 일이 막 하더니 결국 2월 달에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외국 돈이 더 들어와서 2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차익 실현을 3번을 맞았고 나서도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최고에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7%가 2월 달에 올랐는데 코스피가 20% 급등했대요. 야, 이거 뭐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기술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참 살다 보니 이런 일을 겪죠. 예. 지금 너무 높아져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저렇게 될 때 그러고 맞고 이제 살아나야 진짜 가는 거겠죠.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ETF가 거래 대금이 8조 원대로 폭증했대요. 역대 최대 2배. 가격도 포물선으로 지금 25년 역사상 2배 수준의 최고 기록이랍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6,300도 돌파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뭐 7%대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올랐죠? 은하고 똑같죠? 저번 은하고 똑같아요. 코스피도. 블로우부터 이제 한번 쫙 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아마 뭐 다들 그러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A 안 되니까 호주 국채로도 몰린다. 이제 미국 국채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녹화하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방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끊고 감사합니다.